네, 이번에 살펴볼 팀은 휴스턴 텍산스와 미네소타 바이킹스입니다. 이 경기에서 34대 7로 미네소타 바이킹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이 전까지 이제 전승을 달리고 있었던 팀들 간의 맞대결이었습니다. 네, 결국 이제 미네소타가 웃으면서 NFC 북부지구 선두 자리를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샘 다놀드의 반전 드라마가 써지고 있는 한 시즌이다. 이렇게 요약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자신의 커리어 사상 두 번째로 한 경기 4개 터치다운 패스를 던졌고 또 커리어 사상 세 번째로 3연승을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츠라던가 뭐 팬서스 시절의 샘 다놀드를 좀 떠올려 보면 어딘가 좀 늘 쫓기고 좀 허둥지둥되고 침착하고 안정감 있게 경기를 풀어가는 게 늘 좀 어려워 보인다.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이번 시즌의 다놀드는 이제 그런 모습은 많이 사라졌고 굉장히 좀 자기 주도적인 플레이를 좀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먼저 좀 주도권을 갖고 상대 수비에 되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스틴 제퍼슨 외에도 뭐 에런 존스라던가 제일런 네일러 같은 이제 다른 리시빙 옵션들까지도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을 하면서 그러니까 뭐 저희가 지난주에 저스틴 제퍼슨의 도움을 좀 받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이제는 좀 다른 리시버들을 활용하는 방법까지도 이제 조금씩 터득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 역시도 저스틴 제퍼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그것과는 별개로 샘 다놀드도 이제 예전에 말씀해 주셨던 대로 그 제츠 시절 그리고 이제 펜서스 시절에 보여줬던 것과는 확실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 샘 다놀드의 카드가 지금 이제 약간 떡상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겠죠. 그러면서 이제 팬들에게 조금씩 다시 이제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 아직 뭐 세 경기밖에 치르지 않았으니까 지금 시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라는 건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제 이 조시 앨런과 함께 샘 다놀드가 MVP 후보로 이제 거론이 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지금 샘 다놀드가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지를 좀 방증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즌 전에 뭐 일정 시점에서 다놀드가 MVP 후보로 올라간다는 얘기를 뭐 저희를 포함해서 누군가 했다면 이 사람은 NFL을 안 봤나? 라는 얘기를 분명히 들었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다놀드의 커리어는 지난 시즌까지는 별 볼 일 없었다고 표현하는 음, 게 어떨까 싶을 정도로 사실은 좀 침체돼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네. 드디어 좀 뭐 커리어에 빛을 보나 이런 생각이 들고 어 또 조금 더 이제 뭐 범위를 넓혀 보면 바이킹스의 계획과는 또 좀 다르게 가고 있다. 물론 잘 풀려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원래 이제 바이킹스의 계획은 이 제이제이 메카시를 뽑아 놓고 좀 육성을 하면서 이 다놀드가 그 기간을 좀 버텨주는 뭐 이런 역할을 좀 기대를 했었다면 제이제이 메카시가 지금 부상 때문에 뭐 이론적인 공부는 좀 할 수 있겠지만 네. 직접 이제 플레이를 하면서 경험을 쌓는데 좀 시간이 더 필요해진 상황이잖아요. 그에 음, 반해서 사실 이제 브릿지 쿼터백을 생각했었던 다놀드는 지금 갑자기 팀의 프랜차이즈 쿼터백 같은 역할을 지금 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활약이 얼마나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바이킹스 입장에서는 올해가 끝날 즈음에는 좀 계산기를 다시 두드려 보고 뭔가 새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이 음, 좀 들어요. 네. 뭐 저는 약간 그 앞서 말씀해 주셨던 그 시즌 전에 MVP를 샘 다놀드가 탄다라고 하면 이제 머리 총 맞았나? 약간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아직도 이제 많은 경기가 남았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입장이긴 한데 어쨌든 그만큼 시즌 초반에 퍼포먼스가 뛰어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수비 쪽에서는 그 휴스턴에서 떠나온 선수들 그러니까 텍산스 유니폼을 입었다가 이제 바이킹스 유니폼을 입게 된 선수들이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지난 시즌 스텝업을 한 이후에 미네소타로 FA로 건너온 이제 조나단 그린나드가 이날 무려 3개의 색을 기록을 하면서 직전 동료 스트라우드에게 좀 큰 시련을 안겨줬고 2021-22 시즌에 이제 텍사스에 있었었던
카무 그루지의 힐도 이날 이제 인터셉션을 오프닝 드라이브부터 만들어내면서 기선제압을 하는데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음. 휴스턴 입장으로 이제 이야기를 좀 옮겨가 보면 미네소타와의 통산 전적이 지금 6전 6패가 됐어요. 그러니까 양 음, 팀이 이제 컨퍼런스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 자주 만나는 팀은 아닙니다. 근데 이번에 좀 뭐 휴스턴이 전력이 많이 올라와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좀 불편한 뭐 불쾌한 징크스를 좀 깰 기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 음, 외에 또 완패를 당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휴스턴이 이날 이제 넘버 원, 투 러닝백이었던 조 믹슨, 그다음에 데미안 피어스가 이제 결장을 하면서 상대 수비에게 좀 편안한 선택지를 주고 말았다. 그러니까 선택지가 좀 좁아진 거죠. 그러니까 러싱을 거의 버리고 스트라우드에 대한 집중 견제를 할 수가 있었던 미네소타 입장이었고, 휴스턴도 결국에는 이 패싱과 러싱의 밸런스가 좀 깨진 상황에서 스트라우드도 결국에는 좀 흔들리고 말았다. 예,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믹슨이랑 피어스가 빠진 자리에 케메이커스가 주전 러닝백 역할을 맡으면서 이날 선발로 나왔었는데 9번의 러싱 시도 21야드에 그치면서 존재감이 굉장히 좀 미미한 그런 느낌이었고요. 미네소타를 이제 떠난 이후에 스테펀 딕스가 US 뱅크 스타디움을 방문한 첫 경기였다 그래요. 어, 근데 이제 이날 스테펀 딕스가 텍산스 이적 이후에 가장 많은 리시빙 야드를 기록을 하긴 했습니다만 뭐 아무리 이제 이 혼자 잘한다고 해도 이길 수는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팀을 승리로 이끌기에는 좀 역부족이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음. 미니애폴리스 미라클의 이제 주인공이었던 스테판 딕스였기 때문에 또 남다른 감정으로 이날 경기에 뛰지 않았을까 싶은데 뭐 음. 개인적으로는 뭐 만족할 만한 활약을 했지만 그것이 팀 승리로까지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다음 경기는 이제 덴버 브론코스와 템파베이 버커니어스의 경기입니다. 26대 7로 이제 덴버 브론코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이날 이제 보닉스가 벅스를 상대로 데뷔 첫 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날 러싱 터치다운과 함께 47년 러싱, 216 패싱 야드를 기록하면서 감격적인 첫 승을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템파베이는 전승을 달리고 있었고 덴버는 이제 전패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경기가 템파베이 홈에서 펼쳐졌고 뭐 음. 여러모로 템파베이가 좀 손쉽게 뭐 1승을 더 추가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지만 이것도 결국엔 좀 업셋이 일어났던 게임이라고 봐야겠죠. 네. 일단 이제 러싱 쪽에서 타일러 베디가 9번의 러싱으로 70야드를 달리면서 스냅 대비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고 메이필드는 이제 앞선 경기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 보여줬었는데 이날 그 주요 리시버들 특히 이제 마이크 에반스가 17야드로 묶이는 모습이었고요. 크리스 가딘이 터치다운을 기록을 하긴 했습니다만 53야드밖에 기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템파베이가 자랑하는 이제 두 명의 장신 리시버가 모두 봉쇄를 당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경기를 하는 동안 메이필드가 어디다 던져야 되지? 라고 이제 좀 혼란을 겪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색도 많이 맞고 인터셉션도 좀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메이필드가 뭐 지난주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것과는 별개로 사실 최근에 좀 색을 많이 허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물론 메이필드에게도 이제 일정 부분 책임이 있겠지만 지금 오라인 쪽에서도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안정감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그 오라인 쪽이 지난주에도 색 5개를 허용했고 이번 주에도 이제 색 7개를 허용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좀 베이커 메이필드를 잘 지켜주지 못했던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뭐 오라인이 못한 것도 맞지만 사실은 이제 그 덴버 브론코스의 수비진이 잘했다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이날 어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7개의 색을 만들어냈었던 브론코스의 수비진이었는데 그 중심에는 이제 2개의 색, 2개의 태클 폴로스, 3개의 쿼터백 히트를 기록한 이제 돈드라 틸만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벅스의 수비 쪽도 좀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부상자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음, 칼라이저 켄시라던가 뭐 비타비아라던가 이런 프런트 세븐 쪽에서 좀 역할을 해줘야 되는 선수들이 이제 부상으로 이탈을 하면서 좀 무게감이 많이 떨어진 모습이거든요. 음, 그러면서 사실 덴버의 공격력이 지금 뭐 아주 강력하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선수 구성인데 그런 점을 감안하면 좀 많은 실점을 했다.
템파베이의 어떤 예상치, 기대치보다는 네, 그렇게 좀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 안토니 필드 주니어 선수도 이제 발부상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못 나왔었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말씀해 주셨던 이제 프런트 세븐 그리고 이제 세컨더리에서의 어떤 공백들이 생기면서 수비 전체 퀄리티가 확실히 좀 떨어져 있다라는 것이 좀 느껴졌고 이 세 선수에 대한 이제 공백을 어떻게 메우느냐 이 부분이 이제 수비 쪽에서는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브론코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렉스 싱글턴 이 라인베커가 이제 전방 십자인대 파열 부상을 당하면서 시즌 아웃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 뭐 이날 승리와는 별개로 좀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뭐 경기는 다 뛰었는데 사실은 이제 그 경기 끝나고 나서 부상이 발견이 돼가지고 이제 어, 션 페이튼 감독도 굉장히 좀 놀랐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걸 이제 기사에서 봤었거든요. 일단 뭐 급하게 그 권 알렉산더랑 이제 잭 커닝햄을 프랙티스 코드로 영입을 했는데 뭐 일단은 이제 뭐 권 알렉산더 선수도 경험이 많은 선수고 하니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제 공백은 어느 정도는 메워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전반적으로 이제 브론코스가 이제 경기를 한 경기 한 경기 치러가면서 보 닉스 선수가 그 경기를 치를 때마다 조금씩 성장을 하고 있는 걸 보여준다라는 게 가장 좀 큰 성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음. 그러니까 테일러 윌리엄스가 이제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 그래도 보닉스는 뭐 조금씩 그래도 궤도에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네, 그래서 덴버가 사실 이번 시즌에 대한 뭐 엄청난 뭐 기대치라든가 욕심이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예, 보닉스는 일단 자신의 성장에 좀 집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경기는 그린베이 패커스와 테네시 타이탄스의 경기입니다. 30대 14 그린베이 패커스가 승리를 가져갔고 뭐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하자면 말릭 윌리스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하루가 됐을 경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시계를 2022년 드래프트로 좀 옮겨가 보면 이제 당시 테네시 타이탄스의 상황은 추정 쿼터백 라이언 테너힐이 지키고는 있었어요. 근데 이제 테너힐도 좀 나이가 들어가고 있었고 이제 전성기에서는 조금 내려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들었기 때문에 테네시 음. 입장에서는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제 테너힐의 장기적인 대체자들을 좀 물색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보 중에 하나로 이제 타이탄스가 선택한 것이 이 말렉 윌리스였어요. 그래서 이제 3라운드 전체 86번 픽을 이 윌리스에게 투자를 했었는데 뭐 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두 시즌 동안 테네시에 몸을 담았지만 뭐 대단한 존재감을 보인다던가 자기의 입지를 좀 굳혀간다던가 하는 데는 이제 실패를 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음. 테네시에서의 기록을 보면 두 시즌 동안 이제 11경기에 이제 필드에 나섰고 뭐 그중에 이제 대부분은 백업이었고 이제 세 번 정도의 이제 선발 출전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드래프트 당시부터 좀 약점으로 지적되던 뭐 패싱 게임에서의 안정감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 검증이 되지를 못하면서 윌 레비스와의 주전 경쟁은 물론이고 이제 이번 시즌을 앞두고는 이제 백업 쿼터백 자리 경쟁에서도 이제 메이슨 루돌프에게 좀 밀려나면서 결국엔 이제 8월 말에 7라운드 픽 한 장을 대가로 이제 그린베이로 트레이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때만 해도 사실 뭐 이 트레이드에 대해서 크게 뭐 기대를 갖거나 뭐 언급을 했던 사람들은 많지는 않았는데 시즌이 들어가고 나서 상황이 좀 바뀌면서 이 트레이드가 좀 재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 1주차에 조던 러브가 부상을 입으면서 이제 윌리스가 좀 예상 밖의 기회를 잡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지난주에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하면서 팀의 첫 승에 기여를 했었고 이번 주에는 이제 그 공교롭게도 자신이 이제 몸담았던 팀의 원정 팀의 선발 쿼터백으로 또 가게 됐습니다. 아마 이제 그게 램보 필드가 아니라 이제 닛산 스타디움이었기 때문에 더 좀 이 여러 가지 감정이 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그것과는 별개로 이제 윌리스가 여기서 내가 뭔가를 보여줘야겠다. 내가 내 자신을 여기서 증명을 해야겠다라는 동기부여 자체는 굉장히 좀 강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그러니까 이런 좀 스토리가 있는 뭐 경기에 나서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뭐 두 가지라고 봐야겠죠. 이러한 이제 스토리가 좀 긍정적인 동기부여로 이어지거나
아니면 뭔가 좀 평정심을 잃고 과욕을 부리게 되는 좀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케이스라던가 뭐 이런 이제 두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 적어도 이날 이 말렉 윌리스는 자신의 프로 커리어에서 이제 최고의 활약을 하면서 이러한 스토리를 좀 자기에게 긍정적인 어떤 추억으로 좀 완성을 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사실 이제 좀 버스를 탄 느낌에 가까웠죠. 러싱에서의 어떤 도움을 좀 많이 받았다면 이날 경기에서는 이제 윌리스가 202 패싱 야드에 1개 패싱 터치다운 그리고 73 러싱 야드에 1개 러싱 터치다운까지 기록을 하면서 이날은 이제 온전히 본인의 힘으로 승리를 따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르 윌리스의 뭐 경기 내용을 좀 평가를 하자면 굉장히 과감하고 역동적이었어요. 여기까지는 사실 말르 윌리스의 장점으로 이제 늘 평가를 받던 부분이었고, 그와 동시에 이제 굉장히 편안하고 안정감을 주는 게임 운영을 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점이죠. 이날 말르 윌리스의 활약은 뭐 여러 차례 칭찬을 해도 아깝지 않은 아주 그런 좋은 퍼포먼스였고, 이제 그린베이의 뉴스를 좀 살펴보면 일단 조던 러브가 훈련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당장 4주차부터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조만간 이제 조던 러브가 어쨌든 이제 필드 위에 설 수 있는 몸 상태가 될 것으로 보여요. 근데 이제 앞서 저희가 언급했던 이 샘 다놀드와는 상황이 좀 다르다고 봐야겠죠. 다놀드는 적어도 이번 시즌은 이제 브릿지 쿼터백으로 이제 주전으로 일정 기간 이제 보장을 좀 받고 있었고, 뭐 주전 경쟁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JJ 메카시가 이제 부상으로 시즌 아웃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다놀드는 좀 더 뭐 공고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말레길리스는 이제 최근에 좋은 활약과는 별개로 조던 러브가 이미 이제 너무 많은 돈을 받은 이제 확고한 넘버원 프랜차이즈 쿼터백이기 때문에 러브의 몸 상태가 준비만 된다면 사실은 다시 백업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훨씬 높은 상황입니다. 윌리스의 활약을 이제 길게 보지 못하는 것은 좀 아쉽지만, 근데 그것과는 별개로 어쨌든 이런 이제 적은 기회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증명을 해냈잖아요. 그래서 당장 이번 시즌이 아니라 다음 시즌에는 또 새로운 팀에서 어떤 주전 기회를 받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드는 활약이었습니다. 테네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날 굉장히 좀 마음이 복잡했을 것 같아요. 자신들이 포기했던 재능이 상대 선발 쿼터백으로 와서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패배를 하고 말았기 때문에 아, 우리가 틀렸나?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할 수도 있을 법한 그런 경기였던 것 같고 윌 레이비스 역시도 이제 말리 길리스보다 본인이 좀 더 나은 선수라는 걸 이 경기에서 좀 증명을 했었어야 되는 경기인데 결국 이제 8개 색을 얻어맞으면서 어, 또 이제 패전의 멍에를 쓰고 말았습니다. 이게 지금 3경기밖에 치르질 않았는데 이 윌 레비스가 기록한 턴오버가 벌써 8개거든요. 근데 경기당 이제 3개 가까운 턴오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제 해법을 좀 빨리 찾지를 못한다면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 그런 미래만이 남아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테네시가 마이애미를 만나는데 원래 액면가 전력이라면 이제 테네시가 또 힘든 경기를 치러야겠지만 지금 이제 마이애미가 주전 쿼터백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을 잘 이용한다면 뭐 첫 승의 기회를 좀 얻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제 네. 그와 반대로 만약에 이 주전 쿼터백이 빠져 있는 마이애미까지 패하게 된다면 바이위크가 좀 편하지 않게 굉장히 불편한 휴식을 좀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 음. 기간 동안에 뭔가 좀 팀에 큰 변화가 있을지도 모른다. 뭐 그게 어느 쪽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계속 연패를 하고 있는 팀이 휴식을 취한다면 뭔가 좀 새로운 돌파구를 이제 마련을 하려고 하는 게 이제 본능이기 때문에 예, 어느 쪽에서든 좀 변화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훈해야죠, 특훈. 다음 경기는 이제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와 애리조나 카디널스의 경기입니다. 20대 13으로 라이언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사실 이제 그 양 팀이 또 좋은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좀 난타전으로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좀 됐습니다만 예상외로 이제 별로 점수가 안 났습니다. 결국 이제 전반적으로 좀 더 강팀이라고 분류가 되는 라이언스가 결국 탑독으로서 승리를 가져가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경기 전체적인 좀 주도권을 더 가지고 있었던 팀인 것 같아요. 라이언스가. 네, 그래서 그냥 그 팀이 이기는 게 좀 더 당연한 뭐 수순이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카디널스 이야기부터 좀 해보면 지난주에 이제 엄청난 활약을 했었던 이 넘버원 리시버 마빈 해리슨 주니어가 이날도 이제 터치다운을 하나 기록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패스 타겟이 됐던 거에 비해서 뭔가 패스가 정확하게 마빈 해리슨에게 잘 가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패스 캐치를 해내는 확률이 이제 50%가 채 되지를 못했고 사실 뭐 마빈 해리슨이 지금 굉장히 뭐 화려한 퍼포먼스를 지난주에 보여주긴 했지만 실질적인 카디널스의 넘버원 공격 옵션은 지금 제임스 코너라고 보는 게 좀 더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 코너가 9번의 러싱 시도 17야드 전진에 그치면서 꽉 막혔던 하루를 보냈던 것이 카디널스가 좀 승리하는 데 필요한 점수들을 얻어내는데 좀 실패했던 주요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카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다음 주에 워싱턴과의 홈 경기가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근데 2019년부터 22년까지 애리조나의 감독으로 있었던 클리프 킹스베리가 워싱턴의 지금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입니다. 이제 원정팀의 자격으로서 이제 방문을 할 예정인데 킹스베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리조나에서 해임을 당하긴 했습니다만 뭐 나쁜 감정은 없다. 오히려 이제 애리조나가 자신에게 감독으로서 기회를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라는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실제로 뭐 악감정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어쨌든 그 내가 여기서 뭔가 이렇게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나와왔기 때문에 상대 팀으로 와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의 책임만은 아니었다. 물론 이제 감독이 사실은 이제 책임이 있는 자리입니다만 그 나의 문제만은 아니었다라고 이제 좀 증명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분명 또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복수심은 없다 하더라도 음, 애리조나 뭐 구단 관계자들이라던가 또 팬들, 뭐 선수들에게 자신의 어떤 코치로서의 역량을 증명하고 싶은 욕구는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뭐 그거 음, 자체는 아주 이제 건전한 욕구죠. 예, 그래서 클리프 킹스베리 같은 경우 이제 공격 코치기는 하지만 뭐 카일러 머리라던가 제임스 코너라던가 지금 이제 카디널스 오펜스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선수들에 대해서 직접 지도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장단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예, 그래서 이러한 어떤 뭐 리포트, 뭐 대처법,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워싱턴 수비진에게 잘 이제 공유를 해줄 수 있으면 애리조나 입장에서는 또 워싱턴 수비를 파괴하는 게 쉽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2022년 11월부터 패배한 경기의 다음 경기가 9연승이거든요. 이게 연패가 없습니다. 연패가 없다라는 건 사실 이제 강팀의 덕목 중 하나잖아요. 얼마나 이제 라이언스가 강팀이 되었는지, 라이언스도 어떻게 강팀이 되었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가 있는데, 이날 이제 그 넘버 원투 러닝백인 이제 데빈 몽고베리 그리고 이제 자미르 깁스가 각각 이제 백 스크리미지야드를 넘기면서 터치다운도 각각 하나씩을 기록을 했거든요. 어, 그게 이제 또 많은 볼 점유 시간으로 이어지면서 36분 넘게 또 공을 소유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날 라이언스의 공격 중에 이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을 하나 꼽아 보라고 하면 역시 자미르 깁스의 터치다운 장면인데 제러드 고프가 이제 최초의 패스를 아몬라 세인트 브라운 리시버에게 연결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캐치를 해낸 세인트 브라운이 야데프터 캐치를 직접 노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더 좋은 공간에 있던 자미르 깁스에게 이제 일종의 백패스를 이제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자미르 깁스가 그대로 빈 공간으로 돌파를 해서 이제 터치다운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벤 존슨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의 이제 굉장히 창의적인 스킴에 대해서 이제 여러 차례 칭찬을 한 바 있었는데, 이것도 좀 그런 뭐 하나의 사례라고 봐야겠죠. 예. 뭐 고급 풋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네. 굉장히 조직화되어 있고 창의적인 플레이를 통해서 애리조나 수비를 좀 혼란에 빠뜨리는 이제 그런 멋진 플레이가 또 기억에 많이 남았던 이날 경기였습니다. 네. 뭐 진짜
교과서적인 좀 훅앤 레더 플레이어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이제 수비 쪽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특히나 이제 서드 다운과 포스 다운 상황 이 합쳤을 때 이제 그 11번의 컨버전 시도가 있었는데 그중 한 번밖에 허용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상대 공격을 이제 원천적으로 좀 차단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고 현재 이제 리그 최다색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에이단 허친슨 선수도 이날 또 이제 색을 기록을 하면서 이번 시즌 펼쳐졌던 이제 세 경기에서 모두 색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음. 역시나 이제 수비의 핵으로서 기능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야겠죠. 그러니까 디트로이트의 이런 선전은 이제 더 이상 놀라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자신들이 2승 1패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지금 지구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미네소타, 뭐 그린베이 이런 팀들도 지금 성적이 같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미네소타는 사실 더 위에 있죠. 그래서 생각보다는 지구승 경쟁이 좀 치열할 수 있겠다. 예, 그런 생각은 좀 드는 그런 이제 3주차까지의 결과인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죠. 볼티모어 레이븐스와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경기입니다. 28대 25로 볼티모어 레이븐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우승 후보로 평가를 받았었던 볼티모어가 이제 첫 두 경기에서 모두 패배를 하면서 첫 승이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댈러스 카우보이스를 상대로 첫 승을 기록을 하면서 이제 다른 팀들보다 한 2주 늦게 이제 순위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음. 뭐 이날은 역시 이제 데릭 켄리와 라마 잭슨, 그러니까 볼티모어가 가장 내세울 만한 이 공격에서의 원투 펀치가 뭐 제대로 활약을 해줬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이날 이제 데릭 헨리가 151 러싱 야드에 두 개의 터치다운 기록하면서 이제 댈러스의 수비를 붕괴를 시켰고 라마 잭슨 역시도 이제 안정적인 패싱 그리고 이제 폭발적인 러싱을 모두 보여주면서 또 이제 MVP 출신다운 그런 이제 모습을 모처럼 또 보여줬었는데 이게 그 데릭 헨리의 러싱 스타일과 이 라마 잭슨의 러싱 스타일이 좀 다르잖아요. 네, 그 다른 발이 모두 좋은 퍼포먼스가 나오니까 수비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되나라는 그런 이제 고민이 좀 답이 안 나온다라는 느낌? 이건 알면서도 막기가 어렵다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데릭 켄리에게 이제 많은 뭐 캐리를 맡기다가 까먹을만 하면 이따금씩 헨리에게 주는 척하고 라마 잭슨이 또 들고 직접 뛰어버리기 때문에 댈러스 수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난감한 하루였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것이 이제 저희가 뭐 시즌 전에 이야기했던 라마 잭슨과 데릭 헨리의 어떤 긍정적인 시너지 작용이 날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한 거를 좀 실제 비주얼화했던 예, 그런 장면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수비에서는 이제 그런 강력한 모습을 아직까지는 좀 보여주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수비 보강을 위해서 FA로 아직까지 이제 남아 있었던 야닉 은가케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2020 시즌 중반에 이제 레이븐스 유니폼을 입고 한 반 시즌 정도 뛰었던 바가 있죠. 이번에도 이제 시즌 중반에 급한 불을 끄는 느낌으로 영입이 됐는데 실전 공백이 있었던 것 치고는 이제 훈련에서 좀 그 곧바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해요. 네, 빠르면 이제 4주차 아니면 이제 5주차 정도에는 경기에 나서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음. 그리고 이제 댈러스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 이제 4쿼터에 온사이드 킥까지 뭐 성공을 하면서 나름 불꽃 추격을 했어요. 그러면서 4쿼터에만 이제 터치다운을 3개나 성공을 시켰고 뭐 그로 인해서 이제 홈 구장의 이제 분위기도 굉장히 뜨거워졌죠. 근데 이제 그것과는 별개로 결국에는 뭐 동점 내지 역전까지는 이르지 못하면서 또 한 번의 이제 홈에서의 패배를 좀 맞고 말았습니다. 꾸준하게 이제 문제가 있는 러싱은 뭐 또 지적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이게 그 경기 흐름 자체가 계속해서 또 끌려가다 보니까 프레스카시 이제 패스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나왔습니다. 결국 이게 그렇게 되면 이제 뻥 스탯이라 그러죠. 스탯은 쌓였는데 이제 실속은 없는 그런 스탯들이 좀 많이 쌓였고 어 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뭐 추격은 합니다만 결국 경기를 뒤집지는 못하는 또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프레스카시 이제 3주차까지의 결과로 현재 지금 리그 패싱 야드 1위를 달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프레스카시 지금 리그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쿼터백인가 하면은 사실 그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말씀해 음. 주신 대로 경기 내용이 좀
리드를 크게 당하고 이제 뒤늦게 좀 추격에 나서는 모습들이 좀 반복이 되다 보니까 스탯이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이제 부풀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날 댈러스에서 유일하게 좀 칭찬을 해주고 싶은 선수는 이제 키커 이 브랜든 오브리예요. 그래서 이 선수의 어떤 독특한 이력에 대해서는 지난 시즌 리뷰였나요? 저희가 한번 좀 길게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뭐 짧게만 반복을 하면 이제 사커 그러니까 뭐 흔히 얘기하는 이제 축구 선수 출신입니다. 네, 그래서 MLS의 드래프트까지가 되었던 이제 프로 축구 선수 생활을 일부 했었던 이 브랜든 오브리였는데 뭐 축구 선수로서는 이제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NFL 키커로 전향해서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 이제 NFL을 데뷔를 했었는데 곧바로 퍼스트 팀 올프로에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기록으로 봐도 참 대단한 게 50야드 이상 필드골을 10개 시도해서 모두 성공을 시켰고 엑스트라 포인트라던가 필드골 성공 확률이 모두 94%가 넘었으니까 뭐 이 선수의 뭐 이력이나 뭐 경력과는 무관하게 기록적으로 봤을 때 퍼스트 팀 올프로를 줄 만한 그런 뭐, 한 시즌을 보냈던 선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제 전혀 부족함이 없는데, 이날 또 엄청난 뭐 장거리 킥을 성공하면서 또 하나의 아주 커리어에 좀 굵직한 뭐 임팩트 있는 순간을 좀 남겼던 오브리였습니다. 그리고 이날 이제 역대 최고의 키커이자 NFL에서 가장 장거리 필드골 신기록을 갖고 있는 저스틴 터커가 보는 앞에서 그 신기록보다 1야드가 부족한 65야드짜리 필드골을 또 성공시키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어, 거기다 이제 온사이드 킥도 성공을 시켰고 이제 언젠가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저스틴 터커가 갖고 있는 최장거리 필드골 신기록을 또 넘어설 수 있는 후보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의 이제 킥을 차는 어떤 폼을 보면 그 이제 중앙 수비수들이 이제 장거리 뭐 프리킥을 찰 때 딱 그런 폼으로 이제 필드골을 차거든요. 그래서 막 그렇게 힘을 뭐 많이 준다는 느낌이 안 드는데 굉장히 공은 또 멀리 가고 정확하게 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오브레의 좀 장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뭐 어쨌든 볼티모어가 댈러스를 상대로 또 이제 승리를 가져가면 시즌 첫 승을 기록을 하게 됐고 다음 경기는 이제 샌프란시스코 49이너스와 LA 램스의 맞대결입니다. 27대 24로 램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2패로 시즌 출발했던 램스가 나이너스를 잡으면서 시즌 첫 승을 거뒀습니다. 사실 램스가 뭐 앞선 두 경기 내용도 뭐 썩 좋지를 않았지만 이제 부상자들이 워낙 많고 그 선수들의 면면이 램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했기 때문에 나이너스를 상대로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나이너스도 물론 부상 이슈들이 있지만 램스가 조금 더 큰 타격을 입고 액면가 전력이 조금 더 떨어지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날 경기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지만 의외로 램스가 이 지구 라이벌을 꺾고 시즌 첫 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부상자가 많죠. 특히 이제 그중에서도 리시버 쪽에 이 중요한 자원들이 빠져 있습니다. 쿠퍼 컵, 이제 푸카나코아가 지금 부상으로 빠져 있는 상황에서 이날 투투 에드웰이 93야드를 기록하면서 또 활약을 보여줬었고 이날 이제 카이런 윌리엄스가 89 러싱 야드에 두 개의 터치다운, 27 리시빙 야드의 터치다운을 하나를 기록을 하면서 이날 뭐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덤블링을 통해서 터치다운을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좀 어, 서커스적인 또 퍼포먼스까지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음, 사실 이런 리시버들이 부상으로 빠졌을 때는 결국 이 카이렌 윌리엄스의 비중이 그만큼 올라간다. 네, 그래서 상대에 많은 견제가 있었음에도 좋은 활약을 해줬습니다. 네. 뭐 매튜 스태포드 역시도 이날 이제 후반에 빅플레이들을 양산을 해내면서 결국 이제 역전까지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어 램스가 이제 그 공격팀이 후반에 추격을 할 동안에 수비가 보여줬던 집중력이 참 좋았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역전의 발판을 마련을 해줬고 특히 이제 4쿼터에 보여줬던 수비 집중력은 대단했습니다. 이날 이제 레드존 안에서 밀어내면서 결국은 이제 필드골 하나만을 허용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또 계속 뭐 펀트를 차게 하는 등의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필드골 미스도 하나 있었죠. 뭐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시즌 초반에 부상자가 많은 상황에서도 그것도
상대가 나이너스임을 감안을 하면 이 1승은 굉장히 귀중하다. 값진 승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나이너스로 이야기를 좀 옮겨가 보면 뭐 크리스찬 맥카프리는 이제 이미 좀 장기 부상자 명단에 이제 올라갔다고 말씀을 드렸고 조지 키틀도 이날 햄스트링 부상으로 빠지면서 좀 스킬 플레이어진의 이제 공백이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자완 제닝스가 뭐 좋은 활약을 해주기는 했지만 좀 역부족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날 자완 제닝스는 이제 사람들이 제리 라이스가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할 정도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었는데 이날 그 자완 제닝스와 브록 퍼디가 합작한 것만 175야드 3개 터치다운이었거든요. 정말 찰떡궁합을 보여줬었고 자완 제닝스가 3쿼터 막판에 그 레이크를 상대로 만들어낸 캐치는 올 시즌 뭐 현재까지 NFL에서 나왔던 최고의 캐치라고 해도 손색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이거 뭐 상대에게 사실은 인터셉션을 당하는 공인데 그걸 앞쪽으로 손을 뻗어서 이렇게 캐치를 만들어내는 장면은 정말 압권이었습니다. 브록 퍼디도 사실 이날 패하기는 했지만 뭐 패배 책임을 묻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예, 퍼디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어요. 근데 네. 결국에는 스킬 플레이어진들의 드랍도 좀 있었고 음. 후반전에 좀 수비가 갑작스럽게 좀 무너졌고 뭐 그런 것들이 좀 겹치면서 나이너스가 지난 시즌 슈퍼볼까지 진출했던 팀답지 않게 좀 그런 실수들이 많이 나오면서 무너졌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 이제 반칙도 많았죠. 7번의 반칙으로 111야드를 내줬는데 특히 이제 그 마지막 드라이브에서 디아모도 레노어의 반칙 2개 그리고 이제 디본드라 캠벨의 그 디펜시브 패스 인터피리언스 반칙이 3개가 한꺼번에 물리는 플레이가 있었잖아요. 그 장면이 이날 이제 그 나이너스의 페널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아니었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특히 이제 이 디펜시브 패스 인터피리언스 반칙이 이날 경기가 램스에게 넘어가는데 좀 결정적인 그런 부분이 되기도 했죠. 결국은 말씀해 주셨던 이제 그 공격진에서의 드랍 그리고 후반전에 집중력을 잃었던 수비 거기다가 이제 페널티 관리 문제 이런 부분이 좀 겹치면서 투 포지션으로 앞서 나가던 경기에서 이제 역전패를 당하고 말았던 것 같고 나이너스가 램스만큼 또 부상자가 많은 팀이죠. 이제 앞서 조지 키틀이 햄스트링 부상으로 빠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이본 하그레이브 선수가 삼두근 부분 파열로 또 팀을 이탈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이 검사 결과는 수술을 해야 되고 정규 시즌 내에 돌아오는 건 좀 어렵다. 돌아온다고 해도 포스트 시즌 정도에나 돌아올 수 있다라고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거든요. 시즌 초반에 정말 좀 쉽지 않은 그런 출발을 하고 있는 나이너스인데 이 위기를 또 어떻게 헤쳐나갈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크리스찬 맥카프리에 대한 좀 뉴스 업데이트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팬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네. 일단 이제 검사를 받으러 독일을 갔다 왔다 그래요. 이제 그쪽에 이제 이 아킬레스 쪽 전문가가 있어서 추가적으로 검진 한번 받으러 갔었는데 결장이 좀 더 길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몇 달 정도 좀 걸릴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사실상 정규 시즌의 대부분을 크리스찬 맥카프리 없이 좀 치러야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나마 다행인 부분이 이제 조던 메이슨이 잘해주고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메이슨의 어깨가 이제 조금 더 무거워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이너스 같은 게 강팀도 결국에는 이런 이제 부상 리스크가 뭐 연달아 터지면 이거를 좀 이겨내기가 쉽지 않은 게 이 NFL의 구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뭐 지난 시즌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더 몇 경기를 치르면서 이제 무리를 했던 것이 이렇게 좀 후유증이 다가오는 게 아닌가 싶고 이런 사례를 볼 때마다 결국에는 우승이라는 게 참 어렵고 기회가 왔을 때 잡지 않으면 그 뒤에 다시 우승을 향해 도전하는 것은 정말 더 어려운 일이다. 이런 사실들을 한 번 더 좀 깨닫게 되는 계기인 것 같습니다. 김태균 해설위원이 이제 책을 냈잖아요. 올 초에. 그 책에서 나오는 내용도 이제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이제 데뷔를 하자마자 이제 한국 시리즈에 가고 이랬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한국 시리즈에 갈 수 있을 것 같았고 뭐 이거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커리어 초반에. 근데
전체적인 커리어를 돌아보니 이게 참 얼마나 쉽지 않은지를 알겠다. 뭐 이런 내용이 이제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정말 기회가 왔을 때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죠. 이제 선데이 나이트 풋볼이었던 캔자스시티 칩스와 애틀랜타 펠컨스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에서 이제 캔자스시티 칩스가 22대 17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뭐 마움스가 이끌고 있는 공격진 때문에 항상 좀 많은 조명을 받고 있는 캔자스시티 칩스죠. 물론 최근에는 이제 트래비스 켈시 그리고 이제 그 여자친구로 인해서 조금 더 이제 조명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이제 이런 부분들에 좀 가려 있긴 합니다만 칩스가 왕조가 될 수 있었던 거는 역시나 이제 수비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수비도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이 경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승을 하는 팀은 사실 뭐 엄청난 강점을 가지고 있는 팀들이기도 하지만 또 약점이 거의 없는 팀이 우승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칩스의 수비진도 분명히 칩스가 최근에 여러 번 이제 우승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이제 큰 공헌을 했던 팀 중에 하나인데 아직 이번 시즌도 지금 정규리그에서 마움스의 폼이 뭔가 100% 지금 올라와 있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칩스가 지금 3전 전승으로 이제 달려나갈 수 있는 거는 파체코가 있을 때는 이제 파체코의 러싱 공격이 또 좋은 역할을 해줬고 수비에서도 이제 그 좀 부족한 부분들을 이제 잘 채워주고 있기 때문인데 이날도 이제 4쿼터 마지막에 이제 상대 두 번의 공격을 모두 자신들의 이제 레드존까지는 전진을 허용했지만 여기서 이제 터치다운을 내주지 않고 둘 다 보호폴이 실패로 이제 막아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승리를 지킬 수 있었고 그러한 부분에는 이 수비진의 이제 공헌이 대단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그 마지막 수비에서 서덴 원 상황, 포센 인치스에서 타일러 알지어와 이제 비전 로빈슨의 러싱 공격을 퍼스트 다운을 허용을 하지 않고 막아냈던 부분, 이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한 장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파체코의 부상 공백을 이제 백업 러닝백들이 어떻게 메워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도 좀 중요했었는데 언드래프티드 루키 출신이 카슨 스틸이 이제 17번의 러싱 시도에 72야드를 기록을 하면서 또 이제 러싱 시도당 야드를 4야드를 넘겼죠. 가능성을 어느 정도 좀 보여줬던 경기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날 이제 레시 라이스도 시즌 두 번째로 100 리시빙 야드를 이제 기록을 하면서 현재까지 리그 전체 리시빙 야드 탑5 안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음. 이제 펠컨스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 역시나 이제 펠컨스 오펜스의 최고 무기인 이 비잔 로빈슨, 타일러 알지어 이 선수들이 좀 경기를 원활하게 풀어내지 못했던 것이 결국에는 이제 가장 큰 페인이었다고 봐야겠죠. 네, 특히 이제 비잔 로빈슨이 16번의 러싱 시도에 31야드밖에 전진을 하지를 못하면서 러싱 시도당 채 2야드가 되지를 못했어요. 음, 일단은 뭐 4야드를 넘기면 좀 그래도 좋은 활약을 했다라고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하는데 뭐 3야드는 고사하고 2야드도 지금 나아가질 못했기 때문에 로빈슨이 이 펠컨스에서 차지하고 있는 어떤 비중을 감안하면 정말 이제 좀 뼈아픈 부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결국에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커즌스 위주로 이제 게임을 풀어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 추격을 하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결국 역전까지는 이르지를 못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아쉬운 게 있었겠지만 가장 아쉬운 건 결국 그 오심임이었죠. 네, 경기를 좀 뒤집을 수도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었는데 이게 한 4분 정도를 이제 남겨놓고 칩스의 6야드 지점에서 서든 5 상황이었습니다. 커즌스의 패스가 이제 엔드존에 있던 카일 피츠를 향했었는데 이 브라이언 쿡이 이제 카일 피츠를 잡으면서 패스 인터피리언스 반칙이 나왔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플래그가 나오질 않고 결국 이제 그 포스 다운 상황에서 이제 고포릿을 시도를 했습니다만 다시 또 패스가 이제 실패가 되면서 공격권이 칩스로 넘어가고 말았는데 어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심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칩스의 페널티가 선언이 됐어야 하는 장면이었는데 라이브 상황에서 그 장면을 보지를 못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오심을 인정하는 이제 그런 일도 있었는데 이게 그 공이 없는 쪽, 그러니까 공이 향하는 반대쪽에서의 어떤 충돌이었다면 이 핑계가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능하죠. 근데 이게 공이 날아가는 쪽인데 이게 내가 뭐 잘못한 건 맞는데 뭐 아예 못 봤어 이렇게 약간 뭉개고 지나가는 느낌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걸 못 봐요? 그 공이 그쪽으로 날아가는데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제 그런 건 있죠. 그 레드존이라고 모두 이제 그 터치다운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레드존이라고 모두 이제 득점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니까 이게 뭐 승리를 뺏겼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만 승리를 할 기회를 박탈당했다라는 건 좀 맞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는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심판이 약간 CCTV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음, 이 필드에서 일어나는 뭔가 그런 부정 행위들을 이제 잡아내는 CCTV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심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경기장에 CCTV가 여러 대 달려 있죠. 심판이 한 명이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다 각자의 위치에서 어떻게 보면 역할을 나눠서 최대한 사각지대가 없게 뭐 이런 CCTV를 이제 가동하는 게 이제 NFL의 구조라고 본다면 아쉬운 판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주심뿐만 아니라 뭐 옆에 있는 사이드라인에 있는 심판이라든가 이제 여러 심판들 중에 누구 하나라도 좀 이거를 잘 캐치해서 확신을 가지고 이제 주심에게 이야기를 했다면 뭐 공정하게 이제 판정이 이루어졌을 텐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죠. 예, 그래서 펠컨스가 이제 반칙이 불렸을 때 뭐 그거를 득점으로 연결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설령 역전을 했더라도 칩스가 또 역전을 했을 수도 있고 뭐 경기 결과라는 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흘러갔을지는 알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펠컨스 입장에서 이제 분명히 좀 손해를 받고 뭐 이기기는 했지만 칩스도 어딘가 좀 찜찜함이 남았던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죠. 이제 먼데이 나잇 풋볼 첫 번째 경기였던 잭슨빌 제기어스와 버팔로 빌스의 경기입니다. 사실 뭐 이 경기를 리뷰를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제기어스가 빌스한테 정말 영혼까지 썰린 경기였는데 자, 빌스가 강팀이죠. 그러니까 강팀을 상대로도 빌스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합니다만 강팀의 요건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양악이잖아요. 진짜 빌스가 강점이 있는 부분은 양악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뭐 여러 강팀들과 비교해서 그러니까 빌스가 더 잘하는 게 있고 빌스가 더 못하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 약팀을 상대로 찍어 누르는 것만큼은 빌스가 그 어느 팀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첫 5번의 드라이브를 모두 터치다운으로 이제 성공을 시켰고 6번째 드라이브에서도 이제 필드 골이 나왔죠. 그러면서 뭐 잭슨빌 입장에서 좀 넘볼 수 없는 격차를 이미 뭐 경기 초중반에 만들어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닌 경기 내용이었어요. 네. 뭐 소위 벽 느꼈다 그러죠. 이제 벽을 좀 느끼는 그런 경기였던 것 같고 뭐 너무 원사이드한 경기였으니까 이날 이제 그 3쿼터에 빌스가 펀트 한 번 찬 거 제외하고는 모든 드라이브가 득점이었으니까요. 뭐 굳이 경기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읊을 필요가 좀 없는 것 같고 뭐 공수 양면에서 완벽했다. 아,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올해 2라운드에서 뽑았던 이제 루키 리시버 키언 콜먼 선수가 데뷔 첫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고 2년 전에 이제 그 심정지 이슈 이제 벵갈스와의 경기에서 이제 심정지 이슈가 있었던 다마렘린 선수가 이날 이제 통산 첫 번째 인터셉션을 또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키온 콜먼 같은 선수들이 이제 이런 경기에서 어떤 중요한 스탯들을 찍으면서 이제 본인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라던가 자신감을 얻고 좀 경험치를 얻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승리 못지않게 또 굉장히 벨스 입장에서는 중요한 뭐 포인트죠. 그리고 이제 다마렘님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선수 생활 자체를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던 상황에서 또 건강하게 복귀를 해서 이런 또 중요한 뭐 인터셉션 같은 거를 만들어내는 걸 보면 참 분명히 재활을 하는 과정이 좀 두렵기도 하고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그거를 잘 이겨내고 이렇게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는 게 굉장히 또 반가웠습니다. 제기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경기까지 내주면서 3패로 시즌을 출발을 하게 됐는데
이제 마지막에 로렌스를 벤치에 안 치고 맥 존스를 내보냈거든요. 맥 존스가 그 와중에 그 정말 짧은 시간에 또 펌블까지 기록을 하고 말았습니다. 잭슨빌도 이번 시즌을 앞두고 자신들이 이런 출발을 하게 될 거라고는 뭐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일단 트레버 로렌스에게 이제 대형 연장 계약을 안겨주면서 좀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이어가기로 했고, 뭐 에릭 암스테드라던가 뭐 게이브 데이비스라던가 이런 또 공수에서 나름 역할을 기대할 만한 이제 좋은 자원들을 또 영입을 했기 때문에 글쎄요, 뭐 당장 휴스턴과의 뭐 우승 경쟁에서 뭐 앞설 수 있다라는 자신감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분명히 좀 해볼 만한 시즌이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거든요. 근데 좀 예상외의 부진이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사이드칸 구단주가 이제 시즌 전에 캠프에서 그런 얘기했다 그래요. 잭슨빌 제기어스가 만든 팀 중에 최고의 팀이다. 음, 최고의 선수들과 최고의 코치들이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승리를 하면서 이걸 증명하는 거다.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이게 그 정말 냉정하게 얘기하면 잭슨빌이 그동안 얼마나 구린 팀이었나를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게 지금 잭슨빌 제규어스의 과거와 비교해서 더 나은 팀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다른 팀과 경쟁하기에는 여전히 선수단의 퀄리티가 좀 많이 처지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 이 경기가 또 그걸 증명하는 경기였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총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2017년에 잭슨빌 시절의 잭슨빌 제규어스보다 지금의 잭슨빌 제규어스가 나은 팀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사실은 그 잭슨빌 제규어스가 역대 그들의 최고의 팀도 아닌 것 같고, 여전히 NFL에서 이제 경쟁하기에는 조금 이제 아직 갈 길이 먼 그런 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 그 뭐 다른 선수들도 좋은 역할을 해줘야 되겠습니다만, 트레버 로렌스가 이제 몸값에 걸맞는 그런 경기력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2017년 당시에 잭슨빌의 수비는 정말 좀 무서웠던 것 같아요. 네, 돌이켜보면 사실 컨퍼런스 챔피언십에서 톰 브레이디를 거의 벼랑 끝까지 몰고 갔었던 정말 엄청난 수비를 보여줬던 팀이죠. 그래서 뭐 아까 저희가 칩스 이야기를 하면서 뭐 단점이 없어야만 우승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그 당시 잭슨빌은 정말 극한의 어떤 강력하고 터프한 수비를 바탕으로 정말 슈퍼볼까지 한번 노려볼 만한 그 문턱까지 갔었던 팀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뭐 지금 잭슨빌 제기어스의 좀 스타 플레이어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로렌스를 뭐 필두로 해서 수비에서도 굉장히 1라운드에 뽑은 이제 좋은 재능 젊은 선수들이 많은 것은 맞지만 그 전체 선수단의 오버롤 점수가 높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각 파트에서 정말 다른 팀들과의 경쟁에서 압도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아직은 좀 그렇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의 크기는 커 보이지만 그것이 아직까지 만개하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좀 빠르게 시즌 첫 승부터 하면서 좀 팀 분위기를 다잡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경기죠. 먼데네 풋볼 두 번째 경기였던 워싱턴 커맨더스와 신시내티 벵갈스의 경기, 38대 33으로 워싱턴 커맨더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 경기가 이제 1940년 이후로 양팀 합산 턴오버와 펀트가 하나도 없었던 경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슈퍼볼 시대에서는 처음 있었던 일인 거죠. 네, 그래서 네. 굉장히 좀 이색적인 기록을 만들어냈던 이제 그런 양팀이었는데 뭐 그 밖에도 이제 두 팀 합쳐서 이제 800야드 가까이를 전진을 했고 뭐 70점이 넘게 나왔을 정도로 이제 굉장한 난타전이었고 그 결과 이제 원정팀 워싱턴이 이제 승리를 가져갔던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제이든 데니얼스가 이날 이제 커리어 통산 첫 번째 프라임타임 경기였죠. 근데 그 경기에서 90%가 넘는 패스 성공률을 기록을 하면서 루키 쿼터백 패스 성공률 신기록을 세웠고, 이날 이제 254 패싱 야드에 2개 패싱 터치다운, 39 러싱 야드에 러싱 터치다운까지 한 개를 기록을 하면서 본인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뽐냈습니다.
그러니까 뭐 워싱턴 팬들을 넘어서서 전국에 있는 이제 NFL 팬들에게 자신의 좀 존재감을 드러냈던 게임이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그 테리 맥러린에게 던졌던 55야드짜리 패스는 이제 보는 이제 팬들로 하여금 좀 감탄을 자아내게 하는 아주 그런 멋진 이제 딥볼 플레이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상대 엔드존 근처까지 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바로 다음 스냅에서 러닝백에게 공을 주는 척 이 페이크를 하면서 이제 상대 수비의 시선을 분산시킨 다음에 이제 자신이 직접 또 공을 들고 엔드존을 통과해서 터치다운을 만들어내는 그런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음, 이 드라이브 전체에서 보여준 이 퍼포먼스가 데니얼스의 어떤 뭐 재능의 크기, 뭐 고점 이런 것들을 잘 보여줬던 드라이브였다는 생각이고 네. 어쩌면 이제 워싱턴 팬들이 오랫동안 염원해 왔던 그리고 RG3 시대에 이제는 찾았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뭐 정답이 아니었던 그 프랜차이즈 쿼터백의 정답이 되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또 품을 수 있는 그런 게임이었다는 생각입니다. 네. 뭐 찾았다 내 쿼터백 약간 이런 느낌이죠. 이 경기에서 보여주는 뭐 안정성, 폭발력 이런 부분도 굉장히 이제 인상적입니다만 저는 세 경기에서 루키 쿼터백이 아직까지 턴오버를 하나도 허용하지 않았다라는 부분. 뭐 언젠가는 나오겠습니다만 이런 어떤 그 경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안정성이 있다라는 게 가장 좀 놀라운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음. 그러니까 현지에서도 이 볼 세큐리티 능력에 대해서 또 이제 높은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드래프트 당시로 좀 돌아가 보면 사실 2023년의 대학 무대에서 하이즈만 트로피를 수상했던 것은 제이든 데니얼스였는데 뭐 그 이전에 이제 뭐 케일러 윌리엄스의 퍼포먼스가 대단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모두가 이제 좀 케일러 윌리엄스에게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고 음. 데니얼스가 뭐 2순위라는 아주 높은 순번에 뽑히기는 했지만 1순위로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제이든 데니얼스가 약간 뭐 넘버 2로 이제 뭐 평가를 받았고 실제로 이제 그런 픽을 받았는데 적어도 지금까지 어떤 뭐 신인왕 경쟁 그다음에 뭐 루키 쿼터백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 보자면 이 데니얼스가 가장 좀 앞서 나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뭐 벵갈스 얘기로 좀 넘어가 보죠. 일단 충격의 3연패로 이번 시즌을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뭐 버로우가 주전 쿼터백으로 온 이후에 경기 중에 자막으로도 나왔었는데 1, 2주차의 성적은 사실은 이제 좀 쉽게 말해서 개판이거든요. 이후에 이제 3주차부터의 경기력이 좋아진다 이런 이제 내용이 있었었는데 이날 이제 뭐 경기를 내주긴 했습니다만 조 버로우의 경기력은 이제 올라왔다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좀 보이는 경기였습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 연패를 당하는 팀들은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죠. 뭔가 특정 하나의 커다란 약점이 있어서 그것이 좀 반복적으로 공략을 당하면서 연패를 당하는 팀들이 있는가 하면 펜갈스 같은 유형은 좀 공격과 수비에 손발이 안 맞는다? 네, 그런 유형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비가 좀 막아주면은 공격이 그것보다 약간 더 안 풀려서 지고 이게 이제 패트리어츠 전의 이제 내용이었죠. 그리고 공격이 좀 풀리는 것 같은 이제 이번 3주차 같은 경기에서는 또 수비가 그거보다 약간 더 뚫려서 패하는 이제 그런 경우라고 좀 봐야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런 게 조금 더 답답할 수도 있겠다. 뭔가 될 듯 될 듯한데 안 되고 명확하게 우리의 약점이 딱 이거다라고 이야기하기가 또 좀 어렵고 예, 그렇다 보니까 좀 해결책을 찾기도 어려운 뭐 그런 뭐 상황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뭐 칩스에게 패한 것은 좀 제쳐두고라도 뭐 패트리어츠, 커맨더스, 그러니까 시즌 전에 어떤 뭐 액면가 전력, 뭐 랭킹 이런 데서 벵갈스보다 한참 낮은 순위에 위치했을 법한 이 팀들에게 홈에서 연패를 했다. 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뼈아픈 지금 그런 시즌 출발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디애슬레틱에서 이제 기사를 보다가 봤는데 그 3패로 시즌을 출발한 팀들 중에 이제 2019년 이후로요. 3패로 시즌을 출발했던 팀들 중에 포스트 시즌을 갔던 팀이 단 한 팀도 없습니다. 음. 통계 범위를 조금 더 넓혀 보면
이제 1990년 이후로 좀 뭐 넓혀봤어요. 이제 음, 그때는 162팀 중에 4팀만이 이제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확률로 치면 한 2.5% 정도 된다고 하고 마지막 사례는 이제 2018년 텍산스였습니다. 텍산스가 이제 3패로 시즌을 출발했다가 11승 5패로 이제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당시에 이제 AFC 남부지구 우승을 차지하는 이제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이런 뭐 사례가 나타나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벵갈스가 지금 뭐 아직 3주차밖에 치르지 않았지만 플레이오프 진출에 벌써 빨간불이 좀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좀 궁금한데 공격적으로 이제 이날 좀 약간의 뭐 해법을 좀 찾은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었다면 이제 수비 쪽에 어떤 부상 이슈가 좀 대처가 잘 안 되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 디펜시브 라인에 트레이 핸드릭스는 굉장히 뭐 좋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블팀을 거의 가장 많이 당하고 있는 선수임에도 패스러시 윈 레이트가 가장 높은 선수이기도 해요. 그래서 전성기 시절에 뭐 에런 도날드를 연상시킬 만큼 뭐 상대 집중 견제를 받으면서도 이제 자신의 존재감을 잘 드러내고 있는 핸드릭슨인데 그 외의 선수들이 뭐 부상이라던가 부진이라던가 이런 이제 이슈들을 겹치면서 제 역할을 전혀 못 해내고 있다는 것이 지금 벵갈스 수비의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벵갈스가 수비에 투자를 안 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자, 벵갈스가 2021년 이후에 1, 2, 3, 4라운드 안에서 수비 선수를 가장 많이 뽑은 팀입니다. 음. 무려 7명의 선수를 이제 지명을 했는데 그때 뽑은 선수들이 사실은 이제 기대하던 만큼 성장을 해주지 못한 부분이 오히려 이제 좀 도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뭐 벵갈스는 뭐 첫 승부터 좀 하고 봐야 되는 이제 그런 좀 다급해진 상황인데 일단 다음 주에 이제 펜서스와의 대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원래 스케줄대로라면 이 리그에서 거의 가장 약한 팀으로 평가받는 이제 펜서스의 대결이 참 다행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겠지만 저희가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지금 앤디 달튼이 주전으로 나선 이후에 180도 달라진 경기력을 보여줬어요. 일단 한 경기이긴 하지만 그런데 지금 뭐 다음에 벵갈스가 지금 만나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어, 승리를 또 장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 네, 자신들은 지금 어딘가 뭔가 잘 안 풀리고 있는데 비해서 펜서스는 뭔가 한번 분위기 반전이 이미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벵갈스가 무조건 이긴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예, 지금 단계선 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빨리 이제 벵갈스가 좀 1승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야 이제 그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가 이제 픽 싸움에서 조금 더 이제 유리한 곳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이제 벵갈스가 빠르게 이제 첫 승을 하기를 좀 기원을 해보겠고요. 이렇게 이제 3주차 펼쳐졌던 16경기들까지 이제 리뷰를 좀 맞춰봤습니다. 어, 점점 더 이제 선수들이 경기력이 이제 올라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한 주였어요. 선수들이 첫 주차 그리고 이제 2주차까지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100%의 경기력은 아닌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들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제 시즌의 궤도에 오르면서 어, 선수들도 조금씩 이제 손발도 맞아가는 것 같고, 근데 그러면서 더 좋은 경기력들이 나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저는 이제 그 저희가 오프 시즌 기간에 이제 몇 달에 걸쳐서 했던 이제 프리뷰들이 자꾸 생각이 나는데 아직 3주밖에 되지 않았지만 예상한 판도와 참 많이 변했다. 예. 아, 그렇죠. 그게 이제 예. 물론 뭐 대다수는 뭐 저희도 예상할 수 없었던 이제 부상 이슈 같은 것들이 뭐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뭐 벵갈스의 이런 이제 부진이라던가 그다음에 음. 뭐 미네소타 바이킹스의 예상외의 약진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좀 예측하기 어려운 결과였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뭐 저희가 틀린 게 오히려 지금 재미있는 상황인 것 같고 이러한 트렌드가 어디까지 또 언제까지 이어질지 그런 것들을 또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4주차 경기들 리뷰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